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김원봉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면서, 김원봉의 이념적 지대, 이 부분을 더 살펴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보면, 김준혁을 만났었고, 그 과정에서 조금 더 이렇게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 좀 설명 좀 해주시죠. 그럼 이제 남이사가 궁극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이걸 설명을 더 해야지, 독자분들께서 궁금하지 않을 것 같은데, 남이사는 그게 이제 만주사변 직후에 생겨가지고 1937년부터 그 일본을 대상으로 2차 국공합작이 됐지 않습니까? 그 국공합작 협상 과정에서 공산당 측에서 남이사를 좀 없애달라 요청이 있었어요. 정보기관에 똑같이 남이사도 또 비밀정보 활동 하다 보니까 욕도 많이 먹고 이랬거든요. 지금 북한이 우리 그 국정 없애야 된다. 이거 뭐 별반 다를 바 없네요. 똑같은 거죠. 공산당의 수법이죠. 왜 적을 약화시키는 게 자기들 승리니까. 결국은 국민당이 거기에 넘어가가지고 쫓겨났네요. 결국. 그런데 이제 중국 데려갔어. 일본 타도락하는 일본이 중국 본토까지 쳐들어오니까 중국 국민들도 이제 항일 이게 의분이 일어나니까 합작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남이사 해체하겠다. 해체하면서 공개 조직으로 1938년 6월 달에 삼민주의 청년단 이런 조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삼민주의 청년단. 이거 굉장히 조직 컸었어요. 전환되는데 다만 특무공작, 그러니까 비밀공작은 살아 있어야 되니까, 그거는 어느 나라든지 하려면 비밀공작이 있어야 되니까, 그 기능은 남이사 특무처장이었던 다이리, 다이리가 특무처장이 그걸 맡게 되는데, 그 맡은 기관의 이름은 국민당 군사위원회 조사통계국. 말은 이제 되게 부드럽게 만든 거죠. 거부가 이렇게 조사통계국. 그래서 어떤 자료에는 군통. 야채 뭐 이래 나와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2차 대전이 끝날 때까지, 이 다이리가 이 조직을 맡았는데, 다이리가 또 의문의 죽음을 하게 됩니다. 또 2차 대전이 끝나고 1946년 3월 17일 날, 비행기를 타고 북경으로 가게 되는데, 그 북경에서는 그 당시에 2차 대전이 끝나니까 미국하고 소련이 서로 중국에 대한 영향력을 선점하려고 경쟁을 하게 되죠. 그 과정에 미국 FBIC 교육을 북경이 만드는 걸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감독자 타고 가는데 타고 가는 도중에 비행기가 폭파돼서 죽었어요. 비행기 폭파. 자, 이런 거는 엄청난 역사적 숨어있는. 그래서 역사가들은 그냥 폭파됐겠느냐. 공산당의 공작이다. 그렇죠. 이렇게 보는 거죠. 얼마 전에 그 러시아 영명 프리고진이 비행기로 폭파해서 죽었잖아요. 그런 식의 방법이죠, 이게. 우리나라도 보면 김창룡, 이게 또 다를 바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김창룡은 권총으로 암살됐죠. 권총으로 암살됐지만, 어떻든 간에. 근데 우리나라. 그 당시 방첩 부대장이고, 어떤 그런 정보기관에는 수장을 갖다가 하여튼 제거하면서 뭔가 이렇게 약화시키는 거죠. 그 2차 대전이 끝나고 미국이 많은 실수를 했어요. 다음에 이제 또 제가 우리 독자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겁니다만 전략정보국이라 하나 정보기관을 2차 대전이 끝나자마자 10월 1일 해체시켜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소련은 2차 대전이 끝나고 외국이 나온 군사력을 그대로 유지를 하는데 미국은 평화체제를 해갖고 다 끌어들였어요. 그래서부터 이제, 여기도, 그러니까 중국이 2년 전쟁이 대리전이 되는데, 미국은 초창기에 그걸 몰랐죠. 공산당 수법이 계속 당한 겁니다. 그래도 또 김원봉이가 이 당시만 해도 우리가 보기에는 독립군으로서 혈단을 이끌면서 큰 독립투쟁을 한 거로 이렇게 배경상 보이지만, 또 사실상 전례하고 연결되어 있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몰랐던 거죠. 아마 그 배경이 바탕에서 결국은 해방 전에 북한으로 올라갔지 않냐. 해방 후에 그래. 그 부분 지금 김원봉의 이념적 지대를 정확하게 보완 설명해 주시죠. 그래서 제가 볼 김원봉은 세 가지 이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처음에 젊을 때 의열단을 시작할 적에는 무정부주의였습니다. 무정부주의자?
그러다가 주얼레를 만나면서 네. 공산화됐고, 뭐 주얼레 만나기 전에도 예. 1930년에 북경에서 레닌주의 정치학교를 개설해서 어허. 1930년 4월 달에 예. 그것도 운영도 이미 뭐 사회주의. 공산 이념이 들어있었죠. 예, 예. 그러다가 이제 또 아까 지난 뭐 여러 번 말씀드린 국민당 정보기관 남이사 예. 돈을 받아서 예. 또 움직였고 예. 그래 이 세 가지 이념이 있었는데 해방이 됐지 않습니까? 네. 일단 서울로 들어왔어요. 네. 약산 김문봉 선생이. 예. 뭐 김문봉을 좀 죄송한 때는 썰습니다만은 예. 서울로 들어왔는데 예. 해방 공간이 끝나고 서울이냐 평양이냐를 선택해야 하는 예. 중대한 이념적 기류에서는 평양으로 가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평양에 가서 국가검열상 그리고 국회 부의장 하는 최고위층까지 올라갔잖아요. 그 6.25 때는 보면 또 실질적으로 사령관이었잖아요. 예, 그 당시에 정확한 직책은 모르겠는데 독전하고 이러고 이랬죠. 그래 이렇게 됐는데 그 처음에 이제 의열단이 예. 1919년 11월 달에 이제 만주 기림성에서 만들었는데 그때 만들 적에는 예. 이분들이 젊었거든요. 이분은 경남 밀양 출신입니다. 예. 젊고 이러니까 우리 활동을 예. 행동하는 활동, 예. 폭파, 암살, 파괴 예. 이런 중심으로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단재 신채호 선생이 예. 조선 혁명선언하는 예. 그 폭파, 암살, 파괴의 당위성을 예. 논리적으로 설명한 이 글도 써줬어요. 예. 그래서 이제 신채호 선생은 폭력이 우리 혁명의 유일한 무기다. 예. 우리는 민중 속에 들어가서 끊임없는 폭력, 암살, 파괴, 폭동으로 강도 일본의 통치를 타파해야 된다. 일본을 강도를 받죠. 예. 이렇게 이제 해서 무정부주의에 있었는데 예. 황포공관학교 가서 주얼레를 만나면서 예. 공산주의에 빠지게 됐어요. 예. 근데 그 공산주의에 빠지게 돼서 좌경 성향으로 좌클릭이 크게 된 거죠. 예. 그래 됐는데 현실적으로 예. 또 그 중국 국민당에 예. 지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오니까 예. 그 남이사 세계 덩거리 학교 동기랑 하는 인연을 예. 고려를 해서 예. 금전적 교육적 지원을 받아가지고 움직였고 예. 그러다가 또 제2차 국공합작이 돼서 예. 중국 중경에서 예. 주얼레와 만나게 되니까 그렇죠. 예. 주얼레와 손잡고 예. 공산당 통일전선 전술에 예. 그게 가담해서 예. 움직였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그 조선의용대가 3개 지대 중에 2개는 예. 연안으로 넘어가고 예. 1개만 남았는데 예. 그때 1개 남았을 적에 진짜 순수한 의도로 남았겠느냐. 예. 거기에 대해서 우리 김준엽 선생이랑 이런 분들은 통일전선. 순수하게 보지 않는다. 예. 이 통일전선 전술을 위해서 남았었다. 예. 그래서 거기서 주얼레가 밀착됐다. 예.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말하자면은 이념적으로 보면은 예. 좌와 우를 넘나들었기 때문에 예. 애초에 이 약산 김원봉 주제로 강의를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예. 왜 장제스의 간첩으로 김일성이 몰아서 죽였느냐. 예. 뭐 저는 김일성이 그렇게 해서 죽였다고 봅니다. 외국 열사정에도 지금 요가 없으니까. 거기에 그 남이사의 지원을 받은 게 큰 취약점 요인이 됐다. 예. 이렇게 보는 거죠. 예. 그래서 그 김원봉이 같은 경우는 저도 김원봉이가 나름대로 해방 전에는 독립활동을 할 때 나름대로 철저한 공산주의자라고 저는 놀랐습니다만은 근데 지금 오늘 이렇게 같이 공부를 하다 보니 사실상 김원봉은 벌써 1920년대부터 레닌과 또 공산주의 사상이 물들은 게 분명한 것 같고 그 당시에 우리가 그 일제시대 때 독립투쟁은 사회주의나 자유주의나 관계없이 우리가 목표가 꽁합장하듯이 항의를 먹자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념적인 시대가 크게 구별할 필요가 필요보다도 구별이 별 의미 중요치 않았었고 해방 후에 과연 우리가 자유주의를 선택할 것이냐 네. 또 공산주의를
선택할 것이냐. 그 당시에 우리 국민들 대부분 다 사회주의가 뭔지도 모르면서 사회주의 국민들 대부분 다 70%가 선호를 했다고. 좋은 걸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기록이 또 보면, 것을 보면, 김원봉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조금 더 분명하게 공가를 평가하면서 북한의 공산주의를 택해서 넘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분명하게 그런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좌우를 넘나드는 우리 김원봉에 대해서 지금 일각에서 또는 그 김원봉의 더 사회주의, 공산주의적인 관점에서 좀 김원봉을 편드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똑같은 이념지대이기 때문에 편을 들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이 부분을 우리 후대들이 좀 더 분명하게 분명한 기준과 잣대를 대어서 평가를 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김원봉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본 걸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